지금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그 진원지가 과연 어디인지, 또 그 파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년 만에 이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주머니,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극도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의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작전 끝나면 유가 바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일단 말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아직 진짜 무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라면서 강하게 맞받아쳤죠. 시장의 공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트럼프는 4주에서 5주를 얘기하고 이란은 장기 저항을 얘기하죠. 심지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단기간에 안 끝나겠구나, 장기전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동에서 시작된 이 충격, 이게 국경을 넘어서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 넘게 빠졌고 나스닥이랑 S&P 500도 줄줄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사실은요, 상황이 이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이걸 딱 짚어주는데요. 장 초반에는 다우가 3%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유조선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인 게 이 정도였던 겁니다. 완전한 폭락은 막았지만 추세가 바뀐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충격은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보이죠?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 문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던 겁니다.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는 바로 유가가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폭등하면서 배럴당 74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 유가가 이렇게 뜨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약한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8%나 폭락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글로벌한 폭풍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위협, 바로 환율입니다. 1,500원 돌파. 이게 그냥 심리적인 선을 넘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위험하다고 보고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인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은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죠.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기업들 비용은 늘어나니까 경제 성장은 멈추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 경제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불립니다. 경기는 침체, 즉 스태그네이션 하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는 이 역설적인 상황.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2조 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B2, 그러니까 신용융자로 쌓여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시장 내부에 숨겨진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죠. 이 시간폭탄의 뇌관이 바로 반대 매매라는 겁니다. 빚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담보가치 이하로 더 떨어지면 증권사가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아주 섬뜩한 경고중이 켜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DR이 장이 끝난 후에도 각각 14%, 15% 넘게 추가로 폭락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숫자거든요. ADR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장이 닫혀있는 밤 시간 동안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오늘 우리 증시 시작부터 엄청나게 힘들 거다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전쟁 위험 때문에 방산주는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오르니 정유주도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겠죠. 반면에 반도체는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AI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분쟁이 한 2주 정도 안에 정리되면 시장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데 만약 3주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한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분석이에요. 아직 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딱 2주,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전은 곧 끝난다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냐, 아니면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장기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이냐.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의 운명도 결정될 겁니다.